좀 있으신가 보다. 네. 되게 식물 되게 좋아하셨고 되게 많이 키우셨어요, 식물을. 네. 집에서. 네. 그 제가 이난영 작가 SNS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기소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고양이와 술, 담배를 좋아하고 자기 분수를 모릅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분수를 모른다고 그러고 술, 담배 좋아한다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뭐 본인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내가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뭐.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짤막하게 해보시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지금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사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참여적인 활동들 그런 것들도 되게 관심을 두고 있고, 작가 그리고 화가시네. 네, 화가로서도 활동을 했고, 또 이제 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행위예술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 그래서 행위예술 범상치 않은 분이시네. 외모도 그러세요. 지금 머리를 네. 거의 머리를 완전히 다 거의 깎으셨던 것 같은데. 네. 삭발하셨었어요? 삭발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왜 그 어디 반항하려고 그러셨어요? 예, 반항심도 있고, 사회에 대한 반항심이 있기도 하고, 또, 머리가 원래는 되게 길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나이도 들고, 머리숱도 점점 적어지고, 그런데 이제 머리가 기니까 너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게 예쁘지 않고, 뭔가 너무 비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서 머리를 한번 가위로 다 잘랐다가, 짚어먹은 것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 가서 한번 다 밀었어요. 그 자체가 행위예술. 하여튼 오늘 그 외모가 이렇게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이제 그림을 그리신다고 그랬는데 뭘 그리시나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나무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요. 그리게 된 계기는 2019년 봄에 그 숲이 벌목이 크게 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숲이? 비자림로 숲. 제주도에? 네, 제주도에 있는. 저도 좋아하는데 그 비자림 숲. 네, 그 비자림로 숲에 나무가 하루에 한 1000여 그루가 잘린 적이 있어요. 왜 잘랐어요? 그 도로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벌목을 원래 시작한 건 2018년 8월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활동가들이나 예술가들, 뭐 시민단체 분들이 벌목 반대 운동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직접 이제 참여한 건 2019년 한 4, 5월경이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신 거죠?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주도에 막 자주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멀리서 그 숲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렸고요. 이렇게 잘려나가는 나무들을 그리기도 했지만 그 숲에서 그 벌목을 직접 막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로 많이 그렸어요. 네. 얼마나 그리신 거예요? 그런 비자림 숲 비자림로 관련해서? 숲에 대한 그림은 총 한 1년간 25점 정도를 그렸고요. 근데 그 그림들이 아주 막 대단한 재료로 대단하게 그린 그런 그림들은 아니고, 스케치북에 종이랑 연필이랑 뭐 마카, 색연필 그런 흔한 재료들로 그린. 그럼 유화도 아니고 네. 수채화도 아니고. 네. 어떨 때는 그냥 마카? 네, 마카, 연필로도 그리고. 네. 그런 마카는 그 재료들은. 굵은 뭐 사인펜 같은 거죠? 네, 맞아요. 네, 색깔 있는 사인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워낙 벌목을 이제 막으려는 사람들의 그런 절박함이 와닿았고,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분들의 모습들을 그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분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분들인데, 이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시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그 벌목을 제재하거나 네. 그런 활동의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그게 지금 2018년 8월부터니까 거의 4년, 5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싸움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그 공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막고 있는 겁니까? 지금 최근에 2022년 10월에 공사가 크게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들을 그 공사 업체에서 그루터기들을 다 파내서 평판화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때 천그루가 잘려나간 거예요? 맨 처음 청구루가 잘려나간 거는 2018년 8월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019년 5월경에 또 큰 벌목이 또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있을 건가요? 네, 지난 겨울에 벌목이 또 큰 한 차례 있었고 지금은 벌목이 거의 다 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식물학자들이나 이제 뭐 그런 조류학자들 그리고 활동가들 예술가들 시민들 그리고 대안학교 학생들 많은 분들이 끝까지 막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그러면 어떻게 거기를 다시 나무를 심던지 네. 어쨌든 그게 아스팔트 길이 안 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비자림 공사 그 저지하는 뭐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네. 서명운동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제주 가보면 거기 도로가 되게 좁긴 해요. 아, 네. 그 왕복 음, 그냥 2차선이죠. 네. 좁긴 하죠. 네. 그래서 아마 그걸 넓히려고 그러나 보죠. 거기 그 이슈가 비자림로습 도로 확장 공사 이슈가 제가 알기로는 제2공항 문제랑도 연결이 돼 아하, 있고 공항하고 연결되는 신공항 그거구나. 네, 신공항 그 이슈랑도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거죠. 왜 벌목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공사를 막고 싶은 이유는 그 숲에 사는 생명들 때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숲에 사는 생명들이 희귀조류라서 아니면 멸종 위기 동물이라서라기보다는 그 숲을 자기 집으로 알고 살아가는 말 못하는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대신 말하고 있고 또 대신 법정에 서서 이 길을 조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무를 자를 필요 없이 옮겨 심으면 되지 않나? 근데 왜 또 굳이 자르죠? 그 숲이 비자림로 삼나무 숲이라고도 사람들이 하는데 삼나무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제주도 자생 나무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나무들은 지금 제주도에서 옮겨 심는다고 해서 지금 옮겨 심고 있거든요. 일부는 옮겨 심고. 네, 일부는 옮겨 심고 그렇게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상태고 근데 이제 삼나무는 거의 다 벌목이 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을 내셨어요. 제목이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 이런 책이고 그 보니까 이제 에세이인데 네. 그림도 있고 글도 있고 그림은 이제 본인이 직접 그리신 나무들 네. 그림이 많고 원래 이런 그림을 네. 뭐 전공을 하시거나 네. 그러셨나요? 저는 전공은 안 했고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좀 힘들게 보냈는데 학교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싫었어요. 학교가 너무 싫었고 학교가 너무 어두웠어요? 네. 선생님들, 그러니까 미술 선생님들은 물론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미술을 좀 좋아해서 미술 시간만큼은 열심히 했고, 미술 선생님들이 되게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은 있지만 그래도 학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컸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좀 일찍 그만뒀어요. 고등학교 그만두고 저는 제 길을 제가 가겠다고 이제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운동장에 잃었던 그 먼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학교를 걸어 나오면서 이제 내 길은 내가 찾아간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몇 학년 때요? 2학년 때요. 2학년 때. 근데 계절이 어느 때였을 때? 계절이 봄이었어요. 봄에. 그 먼지가 막 나고 되게 외롭고 쓸쓸했지만 뭔가 스스로 그런 다짐한 것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고 뿌듯했고요. 내 길은 내가 찾아간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 후회하지 않겠다. 네, 그 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학교로 나왔고 그때부터는 이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한 얘기를 해봐요. 저는 이제 20대를 아주 작은 평화단체예요. 네. 근데 그 단체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강정마을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단체. 제주 강정마을. 네. 다 제주하고 관련이 좀 있으시네요. 네, 있어요. 있는 것 고향이 같아요. 제주 아니시잖아요.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뭐 어쩌다 보니까 강정마을에 그렇게 됐어요. 해군기지 반대운동 반대운동. 네. 반전 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평화운동이죠. 네, 맞아요. 그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생활 얼마나 하신 거예요? 7년 정도 했어요. 잘하셨네. 7년씩이나 거기서. 네. 근데 초반에 한 5년 동안은 적응을 못 했고요. 그러니까 워낙 저는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작업 혼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또 예민하고 막 감성적이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단체로 이렇게 모여서 뭐 그런 운동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어색했고 지금까지도 그런 게 어색해요. 근데 그걸 5년씩이나 버텼어요, 처음에? 처음에 1년만 더 해볼까 하던 게 이제 7년이 됐어요. 네. 20대를 그럼 거의 다 보내셨네, 거기서 7년을? 네. 그럼 7년간 그러시다가 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서 학교학원 2학년 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와서 네. 학교학원 완전 담싸신 거예요? 학교를 완전히 담싸한 건 아니고요. 네. 검정고시를 쳤고 오. 근데 검정고시는 사람들이 다 쉽다고 해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냥 문제집 사서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머리가 좋으시네. 아니요, 한번 쳐보셨어요.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쉬워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졸업하시고. 네, 졸업했고 근데 제가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대를 가래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들 얘기하죠. 네, 다들 미대를 나는 화가 되고 싶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너 미술학원부터 가야 된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그때부터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했고요. 미술학원도 그래서 끊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능학원도 끊고. 그래서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미대를 갔는데 미대를 갔지만 3주 만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저 학생은 참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순수한 나머지 대학 미대를 가면 좀 다른 걸 배울 줄 알았어요. 어떤 거? 좀 새로운 거. 그러니까 뭐 보이는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그러니까 그 대학생 신입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예술을 할 줄 아셨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 갔는데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실망을 나름대로 그 당시에 해서 그만두고 나왔고 그러는 중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됐어요. 양평? 네. 거기는 뭐 돈을 벌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7년 맞아요. 동안. 네. 이제 그 단체에 나오고 나서 이제 작가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셨어요? 부모님은 근데 저희 부모님이 물론 걱정은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다행히 제가 뭘 하든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관여를 많이 워낙 먹고 사는 게 바쁘시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약간 방임하셨거든요. 이제 관심은 물론 있으셨겠지만 아니 그 이름도 그렇게 예쁘게 지어주신 예. 아버님. 걱정하셨을 거예요. 되게 많이 걱정하셨고. 근데 그렇게 뭐 맡기셨구나. 걱정은 하셨지만 믿고 맡기셨구나.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형제자매는? 저희 언니 2명 있는데 저희 언니들 세 자매예요? 네. 네. 언니들은 뭐라고 그래요? 언니들은 뭐 최근까지도 책 나오기 전까지도 되게 걱정 많이 하고 난영이는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부터 해서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랬죠. 근데 이번에 책 내니까 뭐라고 그래요? 책 내니까 근데 언니들은 언니들만의 또 자존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딱 대놓고 난영아 대단하다 잘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언니들이 그래도 말은 안 해도 뭐 자랑스러워요. 네. 그러겠네. 네. 왜 어머님 얘기는 안 나오나요? 엄마가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이제 제 책이 나오는 작년 걸 겨울이면 얼마 안 됐네. 네, 얼마 전에 책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좀 슬픈데 와, 저거 보셨으면 얼마나 대견했을까. 네. 그 저희 엄마는 제가 아무나 그러니까 개나 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이제 뭐 개나 소나 내나 아마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한테. 아, 그때 책 쓰고 있다는 건 아셨죠? 네,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네 책이 나온다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했고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뭐 책은 아무나 내도 되는가 막 이렇게. 개나 소나 쓰나. 네, 개나 소나 쓰나 책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제가 자랑스럽게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디선가는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틀림없이 지켜보고 아주 흐뭇해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제목을 왜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 이렇게 정하셨나요? 예, 이 책을 보시면 나무와 사람이 계속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 자신이기도 하고 나무가 우리들이기도 한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자주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난영아 너는 왜 그렇게 어둡니? 였어요. 좀 어두우세요. 네. 물론 밝은 면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항상 왜 이렇게 어둡니? 이렇게 걱정을 하시곤 그렇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꼭 어둠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나무가 커질수록 나무의 어두움도 더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저는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무를 관찰하면서. 어느 날 비바람이 불던 날이었고 저는 그냥 동네의 풍경을 그냥 보고 있었는데 비바람이 치면 이제 새들이 숨잖아요. 새가 날아와서 나무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어느 날. 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 어두움 때문에 저 새가 저 나무에서 쉬어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새가 깃들 수 있는 어두움이네. 네. 그래서 그래서 나의 어두움 속에서 누군가는 또 쉬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 나무 얘기 또 나무 그림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주로 그 도심에서 이렇게 있는 나무와 사람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나무라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30대 초반에 이제 서울 아현동 한 재개발 마을에 살게 되면서부터 주변에 있는 나무나 생명들, 작은 생명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마을은 뭐 재개발을 이제 기다리고 있던 마을이었고, 재개발 그런 이슈와 상관없이 또 그 주변에 이제 나무들이 이제 너무 쉽게 사라지곤 했었는데,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잘려나가는 나무와 제 자신이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그 마을에 살면서부터 하게 됐습니다. 감정이입이 된 거네. 네, 나무에. 동질감을 느꼈어요. 동질감.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이나 아니면 뭐 그 앞에 뭐 시야를 가린다고 그래서 나무가 사라지듯이 나도 언젠가는 여기가 재개발되고 그러면은 여기를 떠야 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저런 나무와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뭐 상처받은 나무 이런 거에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신 거네요. 네. 그런 거를 어찌 보면 이제 좀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사람만 해도 그게 안 보이거든요. 늘 뭐 옆에 나무가 있어도 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데 눈이 가잖아요. 네. 그리고 보게 되고 그런데 여기 좀 사람 얘기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등장 인물 중에 한두 분 좀 소개해 주실 분 없나요?
사실 이 책에 나무뿐만 아니라 제가 살던 마을에 그 동네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주로 아줌마들이더라고요. 네, 아줌마들도 있고 아저씨들도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근데 그 마을에 사는 동안 이제 그 집들이 워낙 좀 서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마을에 좀 조용히 살았었거든요. 저는 그 마을에 조용히 살면서 이제 조용히 관찰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는 동안 한 7년 정도 살았는데 그냥 조용히 이제 그 마을에 살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별명을 붙이긴 했지만 저 혼자서 이제 별명을 붙인 건데 뭐 책에도 나와요. 그 계단 할머니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계단 할머니라는 그 장에 나오는 이제 별명 속에 글이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는 테이블을 많이 나눠주셔서 테이블 아주머니. 테이블을 나눠줘. 테이블, 네, 이런 식탁 테이블 이런 테이블을 저한테 한 2개나 주셨거든요. 테이블 아줌마. 네, 테이블 아주머니. 그다음에 제 옆도 이쪽 오른쪽 살던 할머니는 꽃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꽃 할머니. 그리고 꽃도 항상 주시고 저한테 많이 주시고 꽃 이름도 알려주시고 그런 할머니도 나오고 그리고 그 한 집 건너뛰어서 물 할머니라고 또 계세요. 물 할머니. 물을 주세요? 네, 물을 제가 거기 이사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생수를 누가 걸어놨더라고요, 문에. 그래서 나는 이거 물 이거 시킨 적도 없는데 왜 물이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사실은 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는 물 할머니. 그러니까 그렇게 네.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서로 나누면서 사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나무가 숲을 이루듯이 네. 더불어 숲이시네. 네. 그리고 많아요. 뭐 골프 항상 옥상에서 골프 치는 삼촌도 있었는데 그 삼촌은 골프 삼촌. 그리고 그 옆에 사는 분은 그 새로 이사 온 언니인데 그 언니는 또 수레국화 키우는 언니. 국화 언니. 네, 수레국화. 수레국화라고 하는 파란색 뭐 자주 색깔 꽃 많이 키우신 언니가 있고 또 그 앞에는 또 앵두나무 키우신 할머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있어요. 이 그런 책에. 분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셨겠네요. 대부분의 그냥 그 마을에 살던 동안에 그런 교류를 할 거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인사 아니면 뭐 짧은 대화였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더라고요. 옥상 그 중에서- 정원에서도 만나고 네, 하던데. 옥상에서도 만나서 그게 만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옥상에 가면은 이제 옆집에 이제 다른 이웃들이 계시고 그러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담이 낮아서 좋았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 이 책을 네. 좀 누가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좀 아주 거창한 뭐 아니면 울창한 그런 뭐 나무나 화려한 것들보다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이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은 네, 필수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좀 얻고 싶은 분들을 읽었으면 좋겠다. 네. 쭉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오시진 않았네. 네. 그렇죠? 네. 어떠세요? 돌아보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보세요?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가 큰 후회는 없어요. 네. 그 앞으로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작업들 하면서 살고 싶고 지난 40년간 예. 그래 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쭉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보셨어요. 네. 앞으로는 작가입니까? 화가입니까? 아무래도 작가라는 말이 좀 더 포괄적이에요? 네, 포괄적인. 화가도 포함하니까. 네. 네. 글도 계속 쓰시고 싶으신 거네. 네. 예. 앞으로 더 좋은 그림 그리시고 글도 좀 왕성하게 더 쓰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를 출간한 생명을 사랑하는 화가 이난영 작가였습니다.